안녕하십니까. 인사도 안 하고 이제. 예?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부동산 공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힘든 이유는 이 교재를 다 보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그러면 어차피 공법은 80점 만점이라 생각하시고 공부하면 되는 건데 100점 만점으로 공부하니까 과락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거 포인트를 잡아낼 줄 알았는데 그걸 모르고 막 하니까. 일단 수업 프린트 강의 계획서 나와 있는 거 한번 봐보실래요? 강의 계획서 나와 있는 거 보시면 거기 강의 계획서에 뭐 학습 질문 자료 활용하는 방법은 카페나 밴드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뭐 계획서 나왔으니까 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잠깐 이제 기초 과정을 좀 설명해야 될 게 있어서 공법이 제일 힘든 이유는 단어가 안 돼서 힘든 겁니다. 근데 이게 공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법학의 문제입니다. 법학. 어제 법에 관한 가장 정통적인 학문은 어제 민법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때 이 법이란 게 뭐냐면요. 상수변에 갈 것자 물이 흘러가는 게 법이에요. 물숫자잖아요. 갈 것자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게 법인데 순리라고 그래요. 이건 어제 강의하신 민법쌤이 할 때는 맞는 말이에요. 네, 공법이라는 단어는 순리와는 좀 멀어요. 그럼 이제 이 공법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야 시작이 될 거니까요. 자,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부동산 공법 그럽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뭔지는 다 아시죠? 토지나 우리 건물을 부동산 그래요. 근데 민법쌤이 조금 잘난 척할 때 민법 제99조에다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정착물에는 건축물이나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이나 뭐 농작물, 공작물 등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렇게 되네요. 토지공법과 건축물 공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토지공법과 뭘 배운다? 건축물 공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뭔지 알았는데 법학에서 제일 필요한 게요. 저는 인수분해라고 그래요. 인수분해. 단어의 뜻을 분리시키는 거. 부동산 공법 그러면 부동산 플러스 무슨 단어? 공법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다 알아들어요 이제. 토지나 뭐다? 건물. 공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공법. 공법은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얘들을 행정청이라 불러요. 행정청.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 서서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보다 우월적 지위에 서서 우리한테 명령하고 강제하는 질서도 있어요. 규제하고 제한하는 질서도 있습니다. 상하 수직 관계로 되어 있죠. 하여 이렇게 공익을 실현하는 법.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 서서 명령, 강제, 규제, 제한함으로써 무엇을 실현하는 법? 공익을 실현하는 법.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국민을 못하는 법이요? 규제하는 법. 여기 좀 한번 봐볼까요?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 서서 명령하고 강제하고 규제하고 제한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요. 한마디로 표현해 볼게요. 공법은 국가가 여기 국민이 누구죠? 나에게 세금 내라 그래요. 나한테 아파트 팔지 마라라고 전매 제한을 해요. 투기를 제한해요. 국가가 나에게 갑질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은 순리라면은 물이 흘러가는 게 민법이라면 공법은 갑질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지갑을 털어가고 여러분을 규제하고 여러분을 몹시 기분 나쁘게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규제를 풀어내면 뭐가 있다?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공법을 제일 어려워하는데 다시 보면 공법에서는 돈이 움직이니까 이 과목에다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네. 시험 볼 때와 또 다르게 실무에서는 다 필요한 게 공법밖에 없습니다. 특히 토지 주재 공법입니다. 그러면 자 누가 부동산 공법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최소한 과외해 줄 테니까 천천히 대답하면서 같이 해보게요. 네? 자, 부동산 공법이 뭐냐? 그러면 자, 같이 해볼까요?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가 나에게 갑질하는 법. 자, 부동산 공법 한마디로 표현하면 갑질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규제법이 공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상 법률이 자, 우리 총 6개의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서 가지고 오셨죠? 기본서에 한번 펴볼게요. 목차 순서 나올 거예요. 이 책의 차례 그리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책의 차례하고 나오는 거 한번 펴볼래요? 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자, 챕터 1에서 배우는 게요. 자, 이런 걸 배워요. 단어 보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어려운 과목이 아니랍니다. 네,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어렵다라고 소문만 나 있으니까. 자, 국토에 대해서, 전국 토지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이용하는 법률이에요. 얘를 약칭할 때는 자, 국토계획법 그래요. 어디 가서 뭐 국계법, 국의법 그러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약칭은 이걸 국토계획법이라고 합니다.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국토에 대해서 전국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고 못하는 법률, 이용하는 법률이에요. 전국 토지를 대해서니까 이게 우리 시험에서 12문제.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하는 법률이 가장 중요한 법률이죠. 이게 돼야 나머지를 시행하니까. 자, 그 다음에 2편에서 배우는 게 자, 도시개발법. 여기 도시개발법은요, 앞에다가 수식어를 하나만 넣어볼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3기 신도시를, 일산 신도시를, 분당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신도시를 만드는 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인데요. 약칭은 얘는 도시 정비법 하는 겁니다. 얘는 약칭 안 해요. 5자는 약칭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약칭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자, 도시개발법 이렇게 부르는 거고, 자, 얘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도시정비법이라 부르는데요. 자, 앞에다가 여기도 수식 하나 넣어볼까요?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법, 헌도시를 정비하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이거 잘하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는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법이에요. 각각 6문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토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시골에 있는 토지, 뭐 농지법. 여기도 토지, 농지에 대해서 다루는 거. 자, 그게 우리 다음 페이지에 있는 6편 농지법. 2문제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길게 공부하지 않고요. 논점 한 2개에서 3개, 한 30분, 길게 1시간? 더 시간 투자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건축법과 주택법은 여기가 토지에 관한 법이죠. 여기는 무엇에 관한 법? 건물에 관한 법. 건축법, 주택법. 그러니까 건축법과 주택법은 우리 총 이렇게 7문제씩 나옵니다. 차이점은요, 우리 거기 왼쪽에 4편과 5편의 챕터 4와 챕터 5에 나와 있는 거 있죠? 도시 건축법과 주택법 나오는데 이 분야에서는 단순 암기라 이 부분은 무조건 다 맞춰야 돼요. 여기는 다 맞추기는 힘들고 여러분 4개에서 5개 맞추면 다 맞췄다 그래요. 4개에서 5개 맞추면. 건축법과 주택법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부터 먼저 알고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가를 만들려고 그래요. 뭘 만들어요? 상가. 상가는 건물이에요? 주택이에요? 건물. 그럼 무슨 법? 건축법. 주택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답하세요. 과외해 주니까. 안 때릴게. 자, 다시. 자, 공장을 만들려고 그래요? 공장.
건축법 적용할까요? 주택법 적용할까요? 건축법. 주택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주택을 만들려고, 주택. 이 주택을 만들려면 충분히 힌트 준 것 같아요. 충분히. 건축법을 적용한다, 주택법을 적용한다. 둘 다 적용하는 거예요. 잘 보고 컨닝해서 대답하시면 돼요. 자, 주택법과 건축법이 다 적용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인데, 한 번에 29개 이하를 만들면 건축법. 한 번에 30개 이상을 만들면 주택법. 저희 아파트가 5,100세대거든요. 저희 아파트가 5,100세대. 그럼 그 아파트 5,100세대를 만들 때는 무슨 법을 적용했을까요? 주택법. 제가 지금 전원주택을 짓고 있거든요. 전원주택. 공법 선생이니까 부동산이 많아요. 투자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제가 단독주택, 전원주택 한 채를 짓고 있어요. 한 채. 무슨 법을 적용받을까요? 건축법. 이렇게. 한 번에 만드는 주택의 개수를 가지고 건축법과 주택법을 구별하는 거예요. 한 번에 29개 이하를 만들면 건축법. 한 번에 30개 이상을 만들면 주택법. 이렇게 나뉘고 있는 거. 이 관계도 알고 받으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출제 비율은 이렇게. 자, 국토계획법 12문제, 도시개발법 6문제, 도시 및 주거인 정비법 6문제, 건축법 7개, 주택법 7개, 농지법 2문제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보통 국토계획법은 3문제는 아예 손도 못 대는 문제를 냅니다. 도시개발법 2개, 도시 및 주거인 정비법도 2개, 건축법 1개, 주택법 1개, 농지법 1개 해서 자, 10문제는 아예 풀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코너에서 자, 여러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 우리 수능에서 킬러 문항 그랬었죠. 그런 식의 문제를 10개를 내요. 그러면 나머지 30개는요? 이 중에 24개는 그냥 맞추는 문제 6개 정도만 상급입니다. 우리 24개 맞으면 합격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여기에 집중해서 공부하니까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고 합격을 못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독학 그러면요, 지금 이게 뭐 독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자라고 하는 강의인데 실제 독학은요, 독종들이 하는 게 독학이에요. 시키는 대로 현장에서 강의하는 사람들 시키는 대로 따라오는 게 가장 빨리 합격하는 방법이에요. 저희들은 강의를 몇 년 안 했어요. 25년밖에. 나이는 몇 살 안 먹었는데 20대 가기 시작했으니까 25년밖에 안 됐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다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잡고 가서 포인트 잡으면서 이번 순환에 정해진 포인트들만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개 법률을 공부할 텐데 이걸 7주 만에 끝낸답니다. 쉬운 이야기는 아니겠죠. 자, 그러면 수업은 이렇게 할게요. 자, 줄거리 잡고 이 법의 줄거리 그리고 줄거리가 뭐죠? 체계 잡는 거죠. 체계도. 체계 잡고 줄거리 그린 다음에 줄거리 속에 나오는 단어들을 모르면 줄거리가 뭐가 되겠어요? 단어, 용어 정리하시고 줄거리와 용어가 끝나면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나올 만한 포인트만 하자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서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포인트가 어딘가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으니까 항상 헤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먼저 선행학습으로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선행학습 해야 될 게, 자, 이 단어들의 약속이 돼야만이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안 되고 맨날 시작하니까 공법이 안 들린다 그래요. 단어부터. 자, 프린트 잠깐 봐보실래요? 수업 프린트 받은 거 3페이지. 아까 강의 계획서 있던 거, 개정사항 말고. 강의 계획서도 3페이지 보라니까요. 혼난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도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요? 이 도시가 뭐냐면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 우리가 이제 뭐 광역 도시계획을 짠다, 도시 기본계획을 짠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짠다,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때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가 도시예요. 과거에는 도시를 이렇게 불렀답니다. 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하고 4개 중에 하나를 도시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런 게 만들어지죠. 특별자치시. 여기 어디죠? 특별자치시가? 세종시. 세종시 들어보셨죠? 정부청사.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도 말고 특별자치도예요. 대표적인 게 제주 특별자치도, 강원 특별자치도, 전북 특별자치도, 지금 3개가 있네요. 근데 특별자치도의 성격을 제대로 가진 것은 제주예요. 제주. 이게 들어오면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도 도시 개념에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읽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을 도시군이라 불러요. 이걸 도시라 불렀는데 도시 그러니까 군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도시란 단어 속에는 군이 없는 것 같죠. 그래서 군수가 자꾸 삐지니까 도시 옆에다가 점 찍고 군을 써준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요 군은 어디를 이야기하면요, 가평군, 양평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양평군 하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 밑에 있는 군을 이야기해요. 조심할 게, 여기 군에 광역시 군은 제외. 누구는 제외한다고요? 광역시군. 광역시군 들어보셨나요? 인천광역시. 사회를 잘해야 돼.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광역시에 군이 있는데요. 실제 요 강화군은요, 이런 의미예요. 계양구 할 때 그런 의미예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옹진군은 들어보셨죠? 연평해전. 옹진군. 백령도, 연평도가 옹진군이에요. 제가 방해받은 거. 공부선생님 방해받은 거.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구. 이런 거 시험도 안 나와. 이건 옹진군이나 강화군이 광역시 군이 안 물으니까 단어 들으시라고. 대구, 달성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이런 식으로 광역시에 뭐가 있다? 군. 그러면 이 광역시가 도시인 거예요. 누가 도시요? 광역시. 여기 광역시의 군은 도시다? 아니다? 아니다. 광역시의 구성 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도시지 강남구는 도시다? 아니다? 아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 요 두 단어 잡으실래요? 자, 도시군의 개념에는 광역시의 군은 있다, 없다? 없다. 자, 하나 더. 구청장. 구 있다, 없다? 없다. 구도 도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하면 서울특별시가 도시지 강남구는 도시다, 아니다? 아니다.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도시군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하고 되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요 가운데 점 찍혔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가운데 점을? 이거 어떤 사람이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거.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 난 건데, 가운데 점은 또는이다라고. 실제로 이제 점 다음에 쓰여진 이 단어가 중요하죠. 이게 없을 때 가운데 점은 미시 아니고 뭐다? 또는. 우리 대법원 판결입니다.
예전에 서명점 날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서명점 날일 때 점은 뭘로 해석한다? 또는. 또는이면 둘 다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 그럼 도시군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그 6개 중 하나를 우리는 무엇이라 부른다? 도시 또는 도시군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도시 또는 뭐다? 도시군 한다라는 거. 자, 이게 첫 번째 알아야 할 단어. 자, 계획, 수립, 단위가 뭐라고요? 도시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자, 광역시 군은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하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법학 공부하는 과정에서요, 우리 중개사 시험은요, 학개론, 부동산 학개론을 빼고는 전부 다 법학이에요. 그러면, 자, 법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가 이거예요. 용어. 단어가 돼야 돼요. 단어가. 두 번째가, 자, 단어가 찰 줄 알아야 되고, 키워드에 동그라미 칠 줄 알아야 돼요. 키워드 잡기. 요 두 개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제일 먼저 뭐예요? 용어, 단어 뜻을 아는 거, 그 다음에 키워드 잡기. 자, 도시군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여기에 동그라미를 줄 알아야 된다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광역시군이라 나오니까. 광역시군은 제외. 6개 중에 하나를 도시군이라고 부르더라. 이 약속이 첫 번째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나오면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연습 해주시면 돼요. 이게 객관식은 제일 필요한 작업. 요것만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도시군이라는 단어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요거 잡아주시고. 두 번째는, 자, 그냥 도시가 아니고 광역 도시라 됐어요. 또는 광역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가 나올 거예요. 광역하고. 그러면 넓을 광자의 지역 역자입니다. 넓은 지역. 광역 도시는 이렇게 2개 이상의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2개 이상의 도시를 뭐라 부른다? 광역 도시. 그럼 광역 도시 계획은 2개 이상의 도시에 관한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둘 이상이 묶이면 광역이라 부른다고. 그러니까 자, 서울특별시와 그 옆에 고양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 둘을 묶으면 그걸 광역 계획을 수립하는 권역이 돼서, 자,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으면 뭐라고요? 광역 계획권. 뭐 서울특별시와 김포시를 묶어도 광역 계획권. 자, 고양시와 파주를 묶어도 광역 계획권 그래요.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으면 광역 계획권 한다는 거. 광역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의 도시를 나타내는 단어다. 광역 그러면 빨리 둘 이상 요걸 쳐야 되죠. 둘 이상 키워드가. 자, 그럼 이제 시도란 단어를 설명할게요. 공법 측에서 시도를 다스리는 사람을 시도지사라 불러요. 도지사가 아니고 시도지사가 되어 있죠. 가운데 점하고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요 5개를 묶어서 시도라 불러요. 단어 어떻게 만드는지 보이나요? 이게 법률 용어 만드는 요령이에요. 도 해서 시도. 시도를 다스리는 사람은 시도지사. 그러니까 여기에 가운데 점이 뭐라 그랬죠? 또는. 그러면 도지사와 또는 하고 대등한 관계에 쓸 수 있는 사람은 도지사 밑에 있는 고양시장이나 파주시장은 대등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도지사와 또는 하고 쓰는 요 시는 이런 사람, 특별시장, 이런 사람, 광역시장, 이런 사람, 특별자치시장. 그러니까 시도지사의 시도지사 요 시는, 자,
우리 파주시나 고양시나 이런 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시, 시시시, 도도 해서 이름이 시도가 됐다는 거. 이거 단어 보시고. 자, 요걸 보면서요. 도시군이나 광역이나 시도를 보면서요. 자, 여기 도시군을 보면서 왜 여기는 도가 없어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거든. 이건 국회에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 있죠? 얘들 싸움 잘하는 애들 국회의원 아저씨들. 국회의원 아저씨들이 국회에서 한 약속이에요, 이게. 그 약속을 제가 지금 전달하는 거고. 가끔 질문이 이게 나와요. 왜 돈 없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자, 보세요.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왜 분필이에요? 그렇게 정했으니까. 나한테 왜 도 없어요? 저 분필 던져요. 아니,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왜 저렇게 약속해서 나한테 물으면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왜? 이미 사회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을 전달하는 과정인 거니까요. 그거 좀 알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도란 단어 나오네요. 자, 시도를 다스린 사람. 여기 좀 볼까요? 시도지사 그랬죠? 시도를 다스린 사람을 누구요? 시도지사. 그럼 시도지사 상급에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의 상급은? 요 5명의 상급? 장관. 각부 장관. 국토 교통부 장관. 환경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토지나 건물에 관한 대표적인 사람은 이 사람. 국토부 장관이죠. 그럼 둘이 싸워요. 시도지사가. 그럼 누가 해결해 줄까요? 국토부 장관이 해결해 준 거죠. 둘이 계획을 수립했어요. 누구한테 승인 신청 들어갈까요? 승인 신청 뭐냐면 결재. 누구? 국토부 장관. 얘네 형이 국장이에요. 시도지사는 형이 국장인 것까지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요 단어입니다. 협의가 성립이 안 된대요. 자, 이제 시장 군수라는 단어부터 설명할게요. 시장 군수. 우리 공법책에서 이런 단어 나와요. 시장. 공법책의 시장은요, 무조건 도지사 아랫사람. 하급자. 그러니까 도지사의 동생을 시장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자, 공법책에서 우리 특별시장 있죠? 여기요, 시장. 여기에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이 사람들은 공법책에서 절대 시장이라고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시장이라 불러요. 광역시장이라 불러요. 특별자치시장이라 불러요. 그럼 공법책에 시장 그러면 무조건 누구 아랫사람? 도지사. 그러니까 주소가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파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이런 식으로 도 밑에 있어요. 도 밑에. 도 밑에 있는 시장을 시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법책에서는. 그럼 당연히 군수도 누구 동생이에요? 도지사. 광역시 군수는 여기 군수도 아니다? 아니다. 그 광역시장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공법책에서 시장 군수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시장 군수. 둘이 싸워요. 그럼 누가 해결해 주면 될까요? 얘네 형 누구? 도지사. 시도지사가 싸워요. 그럼 누가 해결해 준다? 국토부 장관. 이제 줄여서 이렇게 읽을게요. 국장. 누구요? 국장.
국토부 장관은 국장. 그러면 시장 군수가 협의가 안 되고 충돌이 발생하면 누가 해결해 주고요? 도지사. 시도지사가 협의가 안 되고 충돌하면 누가요? 국토부 장관이 해결해 줍니다. 자, 요거 하나 사진 찍어 놓을래요? 요거 하나. 요게 공법책 어떻게 보면 수업의 전부인 것 같아요. 자, 시장 군수의 상급자는 도지사 한다는 거. 그때 요 시장 군수할 때 시장은 무조건 누구 아랫사람? 도지사 하급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의 상급자는 누가 된다? 국장.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은 여기서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충돌하더라, 협의가 안 되더라, 그럼 항상 그 상급자가 해결해 준다라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게 우리 공법의 시작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기 안 되면요. 자, 이런 게, 자, 시도지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이런 문장들이 약속이 안 돼버리면 계속 혼동스러운 거예요. 이 시장 군수할 때 시장 군수가 누군지 도지사 아랫사람이라고 모르면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장과 요 시장은 다른 놈이다라는 것부터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출발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과 6번 내용이 나옵니다. 5번과 6번 내용은 뭐냐면요. 자, 볼까요? 시장 군수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얘가 계획을 수립하면,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 가서 결재를 받아야 돼요. 결재를 우리 공법책에서 조금 세련되게 승인이라 그래요. 승인. 결재. 숙제 검사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시장 군수가 계획을 짜면 승인은, 결재는 누구한테 간다? 도지사.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했으면 결재는 누구한테 간다? 국토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결재 승인하기 전에, 자, 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가 있고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승인할 때, 자, 뭘 막게 하면 독단을 막고 견제를 하게 해서, 그러니까 독재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견제 모드가 작동해요. 승인 전에. 견제. 그 견제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협의와 심의. 협의와 뭐에 그친다고요? 심의. 협심 그래요. 그때 협의는 행정기관의 장이 하는 거예요.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협의는 같이 가요. 행정기관의 장. 이런 단어들이 안 되면 힘드니까. 협의는 누가 한다고요? 행정기관의 장. 심의는요, 도시계획위원회. 이걸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더 확인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는, 정부 조직이 두 개의 정부로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국가라 불러요. 국가. 지방정부를 지자체라 불러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조직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정부 소속이야. 각부 장관들은. 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불러요. 중앙정부 소속이고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지방정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조직이 둘로 되어 있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정부 소속에 있는 사람이 승인 낼 때는 협의, 심의를 거칠 때, 자, 협의할 때 행정기관을 다시 둘로 만든다는 거예요. 중앙정부 소속에 두는 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정부 소속에 두는
지방행정기관의 장.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심의를 거치는 게 중앙정부 소속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정부 소속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단어만 좀 아시면 되네요. 협의하고 심의는 승인할 때 같은 레벨에서 견제를 하겠죠. 견제 모드니까. 그러면 자, 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장과 여기가 지방하고 쓰면 좋은데 우리 공법이 행정법을 베끼는 과정에서 여기는 지방자를 안 써버려요. 구별 요령은 중앙이 보이면 중앙, 중앙이 안 보이면 지방. 근데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하여튼 정신이 없는 놈들이에요. 여기는 중앙을 썼어요. 여기는 지방을 써주고 여기는 쓰다 안 쓰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협의 주체가 시도의사나 시장 군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승인을 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하고? 관계 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하고 시도의사나 시장 군수면 누구하고 심의하면 될까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고. 자, 국토부 장관이면요. 장관이면은 이렇게 중앙행정위원회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법책에서 자 이렇게 승인 나오면 자 같이 읽으세요. 승인 하기 전에 협심 협의하고 뭐 심의. 그때 국장이면 협의도 뭐 중앙, 심의도 뭐 중앙. 도의사면 협의 뭐 지방, 심의 뭐 지방. 이렇게 레벨 맞추는 거. 의외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 자, 이 도시군부터 협의 심의까지 이 단어들이 약속이 되면 수업이 시작됩니다. 자, 바로 우리 수업 시작할게요. 자, 저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자, 잠깐 보세요. 국토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이용하는 법률이에요. 국토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이용하는 법률입니다. 거기서 첫 번째 이런 계획을 공부해요. 같이 한번 보세요. 국가계획. 국가계획이면 어디를 대상했을까요? 전국토, 국토. 광역도시계획은 몇 개 이상의 도시? 2개 이상. 제가 원을 하나 그리면 도시 하나. 여기 도시군이죠. 도시 몇 개? 하나. 여기도 도시군이죠. 도시 몇 개? 하나. 에 대해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나와 있죠. 요 두 단어에 공통된 단어만 끄집어내 보세요. 도시군 계획.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묶어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도시군 계획. 법률 용어 만드는 요령이에요. 자, 이런 계획들을 공부할 겁니다. 자, 그 계획에서 자, 기본서 30페이지 펼쳐보세요. 이제 기본서 이제 들어갈게요. 들어가면서 저기 따로 한 30페이지 분량 받은 것은 뭐냐면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입니다. 책 나오고 기본서 나오고 어디까지 반영되어 있냐면요. 8월 7일자 개정사항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행 안 된 내용까지 어차피 개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다 수정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내용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8월 7일자 개정사항이에요. 아직 시행도 안 된 내용인데 벌써 국회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냥 수정사항으로 소개시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법이 개정된 것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가끔 무슨 개정사항이 이렇게 많냐고 책을 개정사항도 안 넣고 썼냐고 그러는데 아니 올 8월 달이면 시행도 안 된 내용이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 11월 달에 쓴 책인데 그렇게 하시고 특히나 공법은 개정사항이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공법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개정사항 다 반영해서 넣어놨으니까 거기 옆에다 책에다 꽂아가지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자,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게 총칙에서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법률 제1조는요, 항상 그 법의 목적을 씁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거 읽지 마세요. 이런 거 읽으면 이제 눈병 걸려서 공부 못 하는 거예요. 봐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을 못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하고 나오는데, 이 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해서, 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집행이면 개발이죠.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정지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법의 목적. 좋은 말씀 나왔잖아요. 좋은 말만 다 나왔잖아. 국토에 대해서 계획 짜고 집행하고 공공문의 증진하고 국민의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옛날에는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제 그냥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썼어요. 좋은 말만 나오는 게 법의 목적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법률 목적 써놓고 이 법이 뭐냐라고 찾으라고 나왔었어요. 지금 이제 그런 것은 아예 이게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거든요. 거의 준고시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용어정의 들어갈 텐데요. 자, 30페이지 용어정에서는 이 용어정의를 지금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3주 동안 배울 내용의 용어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때그때 뒤에서 용어가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수업 진행하는데 필요한 용어만큼은 먼저 정리를 하고 진행할게요. 자, 첫 번째 나온 게 거기에 국가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계획이요? 국가계획. 자, 이거 한번 끊어 읽어봅시다. 계획을 짜는데 누가 짜요? 국가가. 이런 말이에요. 누가 짜는 계획이요? 국가가 짜는 계획이요.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요? 국가니까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 간선 도로망을 짜는 계획. 이게 국가계획입니다. 자, 국가계획 그러면 일을 누가 했을까요? 개인이 했을까요? 국가가 했을까요? 국가. 그때 그 국가를 대신해서 일한 사람을 이렇게 중앙행정기관이라 부릅니다.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좀 쉽게 이야기하면요, 국토부 장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계획은 키워드가 첫 번째 중앙.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자, 도시군 무슨 계획? 기본계획. 그 다음에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같이 읽어볼게요. 도시군 기본계획. 이제부터 이렇게 읽어요. 자, 기본계획, 관리계획. 여기는 무슨 계획이요? 기본계획. 여기는 무슨 계획이요? 관리계획. 그래서 국가계획이라는 단어를 딱 용어적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 중앙, 기본, 관리, 이게 딱 또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계획 그러면 중앙, 기본, 관리, 이게 나와야 된다고. 국가계획 하면 뭐라고요? 중앙, 기본, 관리. 국가계획 하면 중앙, 기본, 관리. 그런데 조심할 게, 여기 보세요. 뭐라 했어요? 빨리. 뭐? 거나, 여기. 또는.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면 국가계획이네요. 자, 국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 중 기본계획에 결정할 사항이 포함돼서도 국가계획이네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돼서도 국가계획입니다. 이 단어 됐나요? 자, 그러면 기출. 자, 왼쪽에 문제 하나 있죠. 왼쪽에 문제. 처음에는 이렇게 기출문제 이렇게 풀어줄 텐데 나중에는 예제 대표 문제를 이렇게 풀기 시작할 거예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은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은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자, 지금부터 매우 심오한 이야기를 할게요. 객관식이라는 것은요, 객관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실력, 말이 들리면요, 그 다음엔 기술이에요. 객관식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9월, 10월 달쯤 되면 시험 보기 직전에 여러분한테 찍기 특강도 해요. 찍기. 찍어주는 강의가 아니라 찍는 방법을 강의한다고요.
찍는 방법을. 할 일이 없으면 맨날 그런 것만 연구하고 그래요. 객관식 기술에서 첫 번째 기술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정말 어이없이 공법을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자, 법률 규정은 법률 그러니까 짜증나죠. 어쩔 수 없어요.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제가 법학 전공자니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법률 규정은요, 무단횡단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한다요, 안 한다요? 한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은 음주 운전을 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걸 문장을 긍정형이라 그래요. 긍정형. 법률 규정에 우리 요 법률 규정의 95%가 긍정형이에요. 뭐뭐 하면 뭐뭐하지 아니한다. 이걸 부정형 그러죠. 이건 전체 문장의 5% 이내예요. 5% 이내. 그러면 자, 뭐뭐 하면 뭐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다만 누구누구는 그러지 않더라. 예외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 예외가 중요할 때는요, 수업 시간에 이미 다 강조가 되어 있는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미 별표가 되는 이야기만 부정형이 답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뭐뭐 하면 뭐뭐 한다. 긍정형이 95%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찍을 때 뭘 찍어야 되겠는가? 한번 해보실래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뭐뭐 하면 뭐뭐 한다. 2번 뭐뭐 하면 뭐뭐 하지 아니한다. 3번 거시기, 4번 거시기, 5번 거시기. 자, 요 1번 또 5번 중에 하나를 찍어야 돼요. 몇 번 찍을래요? 1번 찍어요? 2번 찍어요? 혼날 준비 돼 있죠? 아니, 문제는 읽고 찍어야지. 문제도 안 읽고 찍으려고요.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뭐라고요? 옳은 것은. 그런데 나는 1번과 2번 헷갈려요. 이때는 몇 번을 찍어야 돼요? 1번. 둘 중에 하나가 헷갈리면 이럴 때 정답일 확률이 95%란 거예요. 다음 중 틀린 것은 돼 있어요. 이럴 때는 몇 번을 찍어야 돼요? 몇 번이요? 2번. 부정형을 찍어야 되는 거죠. 무작정 찍지 마시고, 옳은 것 하면 둘 중 하나 헷갈리면 긍정형 쪽에다 답을 주시고, 틀린 것 하면 둘 중 하나 헷갈리면 부정형 쪽에다 답을 주시면 95%가 정답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일산에서 학원도 하고 있었는데, 학원할 때 우리 학원생 하나가 1차만 공부하고 2차 시험 보러 가면서 저한테 원장님 공법은 뭐 찍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벌써 18년 전 이야기네요. 뭐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저 아무 생각 없이 부정형이나 찍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해 죽어라고 1년 공부한 사람이 24개 맞는데요. 24개면 60점이거든요. 부정형만 찍어가지고 27개를 맞아요. 제가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뭔 거짓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자기가 푼 전체 문제가 27개를 못 맞는데 공법이 27개 말이 되냐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서요. 다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점수를. 진짜 27개. 그날 이후 연구 시작한 게 객관식 기술입니다. 이런 게 기술이죠. 근데 이건 정말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이제 오늘 요거 하나 시작하면서요. 법학은 그렇습니다. 1차 과목이 민법이나 개론은 그러면 안 돼요. 민법, 개론은 학이죠. 부동산 학이죠. 개론, 민법은요. 판례, 법률 해석학. 아닌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해석학이에요. 그래서 그 둘은 안 되지만 2차 과목들은 이게 돼요. 2차 과목들은. 법률 규정을 통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부정형이 나오면 못하고 시작하자. 의심하고 시작하자. 이게 객관식의
출발이다라는 걸 알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이제 국가계획 하나 공부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하고 광역도시계획 공부할게요. 쉬었다 하죠.